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들을 짚어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오후장에 그 지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연휴 이후로는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또 코스닥이 2%대 상승으로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또 휴장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함께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3거래일만 장이 열려서 그런가요?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급락에 따른 반등 매수, 저점 지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줄 평 남겨드리고 싶고요. 전일 우리 시장이 그래도 갭상승한 출발 이후에 또 시장이 양호하게 가다가 2시 이후에 또 급락으로 마감을 했죠. 여기에 따른 이유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또 외환보유고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나온 내용은 아니었고 시장의 이유를 좀 찾다 보니까 또 외환보유고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고 일단 체포증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또 시장에 따른 하락을 지금 시장이 너무 또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자그마한 이슈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큰 악재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악재에도 일단 투매가 나오게 됐었을 때 시장이 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 어제 이제 2시 이후에 나왔었던 하락폭을 오늘은 좀 어느 정도 만회해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어제 하락에 대한 그냥 반등 매수 이 정도로만 일단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시 이후에 역시나 또 차익 매물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날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오버나이트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면 어제도 역시나 좀 하락 마감했는데 이걸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움직임이 좀 잘 안 나와요. 지수 움직임이 옵션막이라든지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나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좀 잘 나오는데 어제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갭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고 여기에서 반등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하락에 대한 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었는데 2시 이후에 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만약에 오늘마저도 이제 갭상승한 이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반등해주는 모습. 하지만 어제 고점 자리를 넘지 못했죠. 820포인트 자리를 넘지는 못하고 아직은 천천히 어제 이 횡보했었던 구간 정도에서 또 시장은 좀 조용하게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시장의 부분이 있다. 내일 월요일 날 시장이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를 만드는 것 같고요. 만약에 820선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 저항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840포인트 구간이에요. 요 이제 개파락으로 밀렸었던 구간이 요 구간인데 요 자리까지만 일단 안착을 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에서는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1선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는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삼성전자 11일 날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발표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3분기에 대해서는 뭐 매출이 뭐 급성장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장의 기술적 반등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고 이후에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지는 10월 말 정도 됐을 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11월 되면 또 FOMC가 있고 12월에도 FOMC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뭐 큰 하락은 뭐 나올 만한 구간은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시장 좀 편안하게 보시고 이후에 10월 말에 실적 발표라든지 또 FOMC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지표 발표들이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제조 PMI 이런 것들 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큰 하락에 대한 걱정은 좀 접어둬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11월과 12월에 있을 FOMC 회의까지는 이런 흐름들을 잘 유지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 지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지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도빵 통해서 또 세워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상승 시그널로 다뤄봤던 게 전기차 무선 충전 이슈였는데요.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의 이 충전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수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 시그널로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좀 급등을 좀 했었던 종목 중에 휴맥스 홀딩스와 휴맥스가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충전 방식을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도입하겠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뭐 이거를 매매 관점으로 아침에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 톡방에서 노랑톡에서 언급을 좀 해드렸어요. 예, 좀 급등은 좀 나올 수 있는데 매매 관점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지금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이제 매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은 아침에 빠르게 뭐 VI 들어갔다가 바로 상한가에 점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휴맥스를 좀 보더라도 역시나 좀 급등한 모습은 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상승 시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윗꼬리를 좀 달고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거래 대금은 260억 정도로 그래도 휴맥스 홀딩스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거래 대금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뭐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보다는 일단 관련주로서 그냥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오늘 시장 상황이 또 괜찮고 그래서 뭐 크게 밀리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지만 일단 일봉상 봤었을 때 이 휴맥스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리면 윗꼬리를 상당히 좀 많이 달아요.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오고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준 종목인데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한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된 이슈는 여러 번 나왔었던 건데 그때마다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주고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를 보는 종목은 아니고 그냥 테마성으로 올렸다가 그냥 미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후장에 일단 2시 넘어서 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조정을 좀 줄 때 같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상한가 들어간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이 되겠죠.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종목에 대한 거래 대금도 좀 터져주면서 오늘은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20억 정도밖에 안 터졌는데 이런 3월달, 4월달처럼 거래 대금이 뭐 500억, 700억, 1000억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서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지금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장중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이제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61선 자리가 내려오고 있고 21선 자리가 내려오고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중간에 위치해 있는 구간인데 어제 제가 8시 방송에서도 이렇게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좀 예를 좀 많이 드리지 못했고 또 적절한 종목들도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돌아서는 종목들 잡는 방법, 차트적인 면과 그리고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톡방에서 천천히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또 노란톡방 통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필요침을 여러 번 쏘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 궁금하신 분들이나 정배열과 역배열을 잡고 싶으신 분들도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도록 QR코드 오픈해두고 있으니까요. 아래 스캔하신 뒤에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해서도 저희가 근 3개월 동안 이렇게 방송 통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상승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PC, PC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 9월 달 들어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이슈가 좀 딱히 나온 것도 없고 해서 거의 제자리까지 지금 돌려놨는데 오늘 바로 또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전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되려면 굉장히 좀 낮은 온도라든지 또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상온에 대해서는 작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테마주라는 게 항상 꼭 이게 실체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실제로 나오거나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걸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화요일날 됐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로가 상한가 들어갔고, 또 엑스게이트도 역시나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상승이 오늘 또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일단 며칠 사이에 계속 하락했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조정 받았을 때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없이 좀 밀렸었는데,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면서 한 470억 정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으니까 대부분 물량은 다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역배열로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여기 앞선 이 매물대 자리를 다 소화해주면서 상한가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월요일날 좀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요 직전 고점 자리 우리로 같은 경우는 2,4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이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매물대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좀 단기적으로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저항대 라인으로 좀 잡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지금 화요일날 장이 개장했었을 때 바로 매수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매수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뭔가 새로운 이슈가 더 나올 게 아직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게 상용화 되기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만약에 오늘도 이제 시장은 괜찮은 편이긴 한데 화요일날 시장도 양원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쪽으로 다른
실적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웬만한 낙폭 과대 종목들로 자금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시총들이 좀 낮아요. 우리로도 600억, 엑스게이트는 1,400억. 아까 이제 말씀드린 슈맥스 홀딩스나 슈맥스 같은 경우에도 1,500억, 700억 정도의 굉장히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좀 매매하시기는 좀 쉽지 않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도 테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테마들. 쉽게 예를 들어서 로봇 테마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도 하나의 테마주를 엮일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을 이제 저는 좀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언제든지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매매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혹시나 매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 암호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각각의 종목별로 상승 여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물대와 이걸 소화해내는지도 거래 대금까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접 검색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시그널도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좀 하반기에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펩트론 저희가 관련해서 공략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비만 치료제가 올 하반기에 제가 또 유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 인벤티지 랩과 페트론 두 종목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내용을 한번 좀 봤었을 때 전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좀 특이한 종목, 식품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식품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유를 좀 따지고 보니 이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사람들이 지금 쇼티지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많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제 위고비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발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런 비만 치료제가 이제 식욕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주들, 미국에서 이제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패스트푸드를 좀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들이 연일 좀 하락 중에 있어요. 그만큼 이런 비만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약물로 인해서 살이 빠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들도 같이 병행해가면서 사람들이 이 비만이라든지 당뇨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인들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비만에 의한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이미 이제 상반기에 한번 좀 시세가 나왔었죠.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시세가 한번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 9월 달에 조정에 따른 하락이 좀 나왔었고, 오늘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인벤티지 랩이 한 13% 정도의 급등이 나왔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의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 전일 시세를 한번 보시면서,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고 이제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한번 시대 탄력이 붙게 되면은 한번 두세 배 정도는 그냥 갈 수도 있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당장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일단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확인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도 다시 한번 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는 일단 이 펩트론과 이메티지랩 이외에 이제 다른 일동제약도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이슈가 돼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쪽은 한번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종목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를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치시면은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들 한번 상승이 좀 나오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을 좀 받았지만 하반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좀 이 포트 안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가 항상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고 하는 뭐 의료 AI라든지 이런 비만 치료제 정도는 포트 하나 정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번 주랑 저번 주 해서 공략주를 상당히 좀 안 드렸어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굳이 뭐 매매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단 관망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략주를 계속 좀 못 드렸었는데 일단 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쪽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아야 될 종목들 그리고 아까 이제 검색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공략주를 좀 드리면서 그동안 좀 많이 이제 힘드셨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도움이 좀 필요하다. 예, 지금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가 갈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이런 뭐 관심 받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뭐 영상을 통해서도 올려드리고 뭐 뉴스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신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장이 돌아섰을 때 좀 여태까지 힘드셨던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장 관망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 한번 제가 또 시장에 관심 받는 종목들이나 공략할 수 있을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었던 로봇과 뭐 반도체, 2차 전지들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종목들로 이 의료 AI 그리고 또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일동제약이라든지 인벤티지랩, 페트론까지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산업군에 대한 공부부터 공략 지점들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이슈들 짚어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장도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랐던 게 어제 이제 2020년부터 22년 쭉 그 저점을 연결해 주셔서 만들어주신 그 지지 라인이 2,400선이었잖아요. 어제 빠르게 좀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2,400선을 터치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다시 지지를 확인한 걸까요? 이게 이제 저도 참 고민이 많은 게요. 그 큰 주봉 라인으로 잡아드렸던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코스피 차트의 2020년 하단 자리부터 해서 큰 바닥을 그렸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제가 올해 초부터 해서 좀 눈여겨봤었어요. 지지되고 나서 올라갔던 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 정도 이 자리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큰 바닥 확인하고 올라섰던 자리예요. 그리고 1월 달 한 번 더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최근의 자리인데 확대를 좀 해보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2,400포인트 근처에서의 바닥 라인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완전 큰 대바닥이라 볼 수 있는 차트의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61선, 121선도 중요하겠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추세상의 하단 자리거든요. 큰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서고 지지했던 두 번째 자리가 체크가 된다면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들은요. 거의 확고한 바닥 자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반등을 좀 보고 있는 건데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1차 지지선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갑자기 큰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또다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의 이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자면요.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외인 같은 경우 계속 그러하고 기관들도 매도가 나오다가 오늘은 기관이 우선 매수로 좀 돌아오는 모습이 좀 나와요. 근데 코스닥 쪽을 살펴보자면
그렇게 팔던 외인들이요. 어제 오늘 매수가 좀 잡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기관들의 흐름은 강한 매수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코스피 쪽은 아니지만 코스닥 쪽으로 해서 조금 낙폭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해서 매수가 잡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 또 강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돼요. 어제 물론 아쉽게 좀 끝난 모습이긴 하지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바닥을 좀 확인하게 될 것 같고 시장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10월 중순부터 해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자, 근데 미리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다음 주부터 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체크하셔야 될 게 FOMC 다음 금리 결정이 26일, 27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금리가 과연 올라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페드워치 라인상 아직은 동결적이 높기는 해요. 좀 지켜봐야겠지만 셧다운이 45일 미뤄져서 11월 중순으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거기까지 봐야 돼요. 근데 또 11월 넘어가고 12월 되면요. 사실 시장의 주식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말까지는 현금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8월부터 9월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해서 10월 달에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건데요. 이 10월 초까지 흐름에서 11월 초까지 해서 시장이 반등 흐름이 나올 때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현금 확보하시고 조금 한두 달 참으셨다가 내년에 흐름을 보셔야겠죠. 아셨죠?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나쁘지 않을 거니까 걱정보다는 이번에 반등 나오는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닥을 확인한 건지 바닥이 열린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을 시점에 정확한 이 솔루션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11월 초까지 반등을 보여줬을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노란 톡방 오픈을 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도 바로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실적으로 가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을 때 실적과 바닥, 이 방어주, 3박자를 모두 갖춘 종목들 제약 바이오주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3일이었죠. 어제와 엊그제 이 미국 대선을 앞둔 관점에서도 또 실적 시즌의 관점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 주 수요일 이후면 늦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가기 전에 이렇게 또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데 어떤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은 미국 대선 전략을 토대로 한 공화당의 경선 후보에 대한 부분, 트럼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시 트럼프 대세론 자체가 굳어지고 있는데요. 마땅한 조금 후보 대안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요. 답답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체 좀 시끄럽다 보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고민이 많을 건데 참 대안 없이 흘러가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빨리 나를 경선 후보로 지명을 해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점점 트럼프 대세론이 부각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 IRA 법안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사실 반대 트럼프가 원하는 그 업종들은 뭐 5G나 IT 기술주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바이오주가 더해지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어제도 그랬지만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장격으로 보셔야 될 종목은 뭐가 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요. 오늘도 반등이 나와요. 3거래일째 강한 상승이거든요. 뭐 따지고 보면요. 지난 이제 수요일부터 해서 양봉은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플러스 흐름이 나와요.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굉장히 좀 단순한데요.
실적이 원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주가에 대한 펌핑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미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 근데 바이오주들이 그게 있잖아요. 항상 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거는 사실 뭐 약간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이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 자체가 기술 수출 LO를 한다거나 아니면 FDA 뭐 2상이나 뭐 3상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이슈, 뭐 마일스톤에 대한 이슈 등등 가지고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기본 바탕에서 외인과 기관들의 지금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트럼프 이슈도 있고 하반기 들어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을 찾아봤을 때 대형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 종목만큼 실적이 개선되고 안정된 종목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8월 시장 안 좋았고 9월 시장 안 좋았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지만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됐던 건 분명하거든요. 짧게 보라고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딱 기사들 살펴보시면은 바이오주들의 정말 이슈거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도 볼게요. 특징주들이 있는데요. 자, 한미약품 보죠. 자, 한미약품 보면요. 오늘 6%대 강한 반등이 나와요. 근데 한미약품은 제가 사이언스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적 모멘텀 자체가 계속 커진다. 3분기 실적 좋고 4분기 계속 이어간다. 거기에 맞춰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다. 큰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일 건데 한미사이언스가 좀 더 바닥이 체크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괜찮은 수익이 났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특별한 이슈는 아니고 그냥 오로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 4분기 때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부분, 로열티나 등등 이런 것들, 수령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하락보다는 바닥을 다지고서 횡보하면서 버티는 모습이 9월달 나왔었고 여기에 추가 흐름을 타고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그림이 계속 연출된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미사이언스도 한번 봐볼게요. 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한미사이언스 주가도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근데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큰 그림에서의 몇 년치의 하락을 멈추고 또 하나 큰 대바닥에 대한 그림들. 이 자리 자체가 크게 보면은 바닥 자리가 인식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해서 크게 하락 자리 나왔다가 멈췄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대형주 종목들 볼 때 대세 상승으로 큰 상승을 몇 년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한 1년 정도의 자리에서 쌍바닥을 그리거나 쓰리바닥을 그리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 정말 큰 추세를 그리면서 몇 년 동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그림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들. 여기서부터 해서 주봉으로 다시 봐볼까요? 많이 가준다면은 이 바닥 자리를 뚫고 가면서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을 하시기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맞아요. 사도 수익이 안 나는 시기예요. 정말 어려운 시기가 맞는데 이번 시기를 지나고 나고 내년부터 해서 금리 인하 포인트 시장이 이슈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정말 뭐 과도한 표현이지만 주식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주식을 뭐 많이 하시라고는 잘 안 하는데 많이 하셔야 돼요. 비중도 늘리시고 그렇게 한 3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꾸준하게 시장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우리 가족방 분들과도 얘기한 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내년에 당선되는 미국 대통령은 아마 인기가 꽤 많을 것 같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을 거니까 경기도 많이 좋아질 거라 아마 굉장히 좀 편하게 조금 나라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이건 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조만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저는 끝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이슈를 받고서 국내의 여타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 지나고 연초가 되면은 저는 거의 끝날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제약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 더 볼게요. 이어서 볼게요.
자, 휴젤도 바로 볼게요. 자, 휴젤도 오늘 보면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요.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한 3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주가까지 해서. 자, 근데 이게 이슈가 뭐냐면 의료기기나 뭐 보톡스나 뭐 필러 등등에서 이슈화가 점차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국내 수출뿐만 아니라 점차 번져간다는 거예요. 중국 쪽도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뭐 호주도 그러하고, 유럽도 그러하고, 휴젤이 이제 미국까지의 승인 가능성까지 열려버리게 되면서 시장이 커지는데, 재미있는 점은 오늘 이제 나왔죠, 얘기가. 중국과 미국 두 정상 간에 뭔가 화해 모드가 조금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전략 자체가 중국을 옥죄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는데 사실 그 그림 자체가 제가 보건된 완성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실패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 화해, 시진핑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라인 구도를 잡아가는 모습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를 토대로 해서 예측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도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또 얘기가 도냐면 지금 경기 자체를 살펴봤을 때 미국에서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중국을 압박했지만 그 실용성 자체가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최근에 중국의 스마트폰들이나 그렇게 막았던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의미 없이 자체 개발을 통해서 완성시켜버리는 중국의 기술력.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던 부분이 의미가 있었는데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짝 우회시켜서 미국 내의 입장은 조금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려는 거죠. 어차피 미국 경기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의 고금리지만 이를 극복하고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은 손을 잡고서 가는 흐름에서의 두 큰 나라가 이제는 다시 조금은 친하게 지내려는 듯한 제스처가 조금 보이고 있다는 거. 자연스럽게 이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의 시끄러운 부분도 잡아내고 어찌 본다면은 대선에서의 표심도 얻을 수가 있다고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체 상황에서 휴젤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전체 수혜를 우리나라가 좀 볼 수 있다 보는 거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장 많이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이쪽 분야 자체도요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이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중국인 관광객들 단체로 와서 성형하고 가는 거 그거 필러 맞고 가는 거 그게 다시 재유행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종목에 조금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시장을 조금만 넓게 한번 봐보세요. 이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앞으로의 시장은 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큰 그림에서 우리는 이제 시장이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거기에서 봤을 때 외인과 기관들도 이제 숨통이 트일 부분을 찾는데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나마 요즘에 괜찮구나. 그리고 또 하나 업종별로 말씀드려보자면 자동차 쪽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떠오르다 보니까 IT 기술주들 흐름을 또 눈여겨보는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우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요 시기만 지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에 뭐 좀 길게 연말까지겠죠. 요것만 지나면은 정말 강한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힘내시고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단어가 또 이 끼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약 바이오주들 안에서도 임상 이슈가 있거나 LO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경우에 더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적인 작업들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김선일 전문가님과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미국 대선과 러우 전쟁에 대한 이슈들도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앞선 시그널에서는 실적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봤다면 이 외에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실적 시즌 속에서 자동차나 항공주들 또 대형주들의 실적들도 차례대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전략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최근부터 볼게요. 자동차 업종 내에서 모비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 추세가 바닥자리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밑꼬리 달고서 올라가는 듯 했다 빠졌는데요. 오늘도 약간 빠지긴 하는데 제가 큰 추세에서 보는 건 이거예요. 쌍바닥 크게 그리면서 이 자리 형성이 됐었고요. 작년, 여름, 하반기. 그리고 이렇게 라인 형성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추세에서의 반등 모멘텀이에요. 쉽게 꺾이지 않겠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점에서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니까. 근데 이왕 사는 거 이런 바닥자리 사면 참 좋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현대모비스 그런 자리로 충분히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요. 어떻게 해요? 횡보를 좀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을 거예요. 이 전고점 뚫고 가면서요.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차트가 지금 1년 반 차트인데 거의 1년 차트인데 한 3, 4개월 걸려요. 그렇지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3, 4개월 뒤에 봤을 때의 움직임 보면은 다시 또 굉장히 고점일 거예요. 그때 봐서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막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사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기아 볼게요. 자, 기아도요. 거의 바닥은 굉장히 잘 찝어드렸어요.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고 최근에 꾸준하게 반등은 나와주면서 정말 잘 잡아드린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수익률이 크진 않아요. 차트는 정말 이뻐 보이는데 원체 무겁다 보니까 수익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9만 원대까지의 안착이 머지 않았어요. 자, 계속 강조드리지만 외인기관들 살만한 종목에 대해 쇼핑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기아 자동차 업황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제가 9월, 8월 달에 외인기관에서 매수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었고 최근에 집중이 된다. 살만한 걸 봤을 때 이만한 게 없기 때문에 화답이라도 하듯 9월 달에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적인 상승 흐름 나오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선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주가가 매출이 항공주 자체가요. 3분기 실적 어마무시하게 좋고요. 4분기 말하면 뭐해 할 정도로 정말 좋은데요. 주가가 지금 당장에 움직임이 없어요. 자,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10,000원짜리가요. 작년 10월 31일 날 최저점이었어요. 10,000원짜리가. 이 자리가. 그렇죠. 지금 오늘 주가를 보면요. 10,000원 부근인데 어제 목요일 날 최저점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쌍바닥 자리를 터치하는 모습인데요. 항공주들이 3분기 실적이 나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에 대한 부분 이슈가 되고 있고 여름 내내 이슈가 됐던 게 뭔가요? 지금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갔잖아요. 저도 연휴 때 어디를 좀 가보려고 했지만 네, 비행기 표 하나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조만간 바닥을 확인할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고서 빠지긴 했지만 다시 올라가요. 정말 잘 갈 것 같고요. 다시 큰 상승 나와주면서 여기 보시면 전고점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최고점 자리가 15,000원 정도 되는데 절반까지 회기는 그냥 가만히 보면 돼요. 12,500원, 13,000원 정도 가까운 이런 움직임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근데 자, 대한항공 가볼게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작년 10월에 바닥이라 인식됐던 자리가 네, 요 자리 좀 돼요. 2만 원 초반 자리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항공주들은 일시적으로 8월, 9월 달에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운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다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휴젤이나 한미 쪽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은요. 흔들리지 마세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대웅제약도 잠깐 봐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대웅제약도 보시면
바닥 체크되고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고서 가는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은요, 절대 갑자기 포트에서 수익 났다고 빼시면 안 돼요. 최소 연말까지 보셔야 되고요. 시장 안 좋을 때 방어적 성향이 있는 종목이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홀딩하시고 보유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시장 보고서 다시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향후 몇 개월 동안은 그냥 보유하시고 손대시면 안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차트와 또 실적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아가는 전략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종목은 동국제약이고요.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조금 커지고 있어요. 거래량도 조금 9월 달 내내 좀 많이 는 모습이 있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좀 강합니다. 시가총액은 6,700억 정도.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시가총액이 조단이거나 조금 5천억 이상이거나 하는 종목을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도 좋은 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제약을 우선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마데카솔 등등 뭐 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 제품군들은요 이익을 크게 가져오진 않아요. 광고 비용 자체가 원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관비 자체가 원체 많이 들어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전문 의약품 쪽으로의 개발 자체가 확대가 좀 되면서 다시 회사의 매출 확대와 이익 부분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이에요.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새롭게 지금 추가로 전문 의약품 분야에서 매출 확대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들이 골관절염이나 전립선 치료제 등등에 대한 시장 확대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전체 종목은 이래요. 2019년부터 바닥 확인되고 크게 올라갔었고요. 2020년도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3년 동안 흘러내렸어요. 많이 흘러내렸어요. 자, 고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의 쌍고점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가 될 텐데 2021년부터 딱 보자면은 그간 거래량 자체가 주봉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죽어 있었는데 최근에 확대해 볼게요. 거래량이요. 요 근래 들어서 좀 두꺼워지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죠? 일정가는 좀 거의 한 2년치에서 봤을 때 좀 다르죠. 이전에 이때 말고요. 21년 말고 보시면 좀 뭔가 좀 달라졌죠. 그죠? 일봉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돌아가 보자면 자, 요런 상황이에요. 9월 달부터 해서 거의 1년 이상의 거래량을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상당히 좀 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바닥 포인트에서의 큰 N자형 파동 자체를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 좀 살펴보자면 보시면은 뭐가 보이시나요? 기관들이 지금 빨갛게 매수 대응을 합니다. 금융투자 쪽, 보험 쪽,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쪽도 최근에 좀 가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물량들을 기관들이 끌어당기면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를 어떻게 해요? 네, 다 잡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 자체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 또 하나 자, 눈여겨보실 게 이 가운데 큰 게 뭐냐면은 신용잔고인데 신용잔고가요. 그 바닥에 죽어있던 게 천천히 좀 늘어납니다.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종목 자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 하락 쪽보다는 이제 상승 쪽의 그림을 보면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쉽게 밑으로 꺾이진 않을 거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올 수 있냐면은 보시면요.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요. 뭐 이날 25일 날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추석 그 전주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긴 했었지만은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쁜 차트예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대웅제약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신용잔고를 분석해봐도 시장의 관심도를 체크해볼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 향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도움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중입니다.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 알아봤고요. 오늘 오후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종목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동국제약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주식의 수익과 가치를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